자,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v6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IPv6는 128비트의 주소 공간을 제공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 및 보안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IPv6 확장 헤더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이 확장이 용이하다. 네, 모두 맞는 설명이고요. 잘못된 것은 패킷 크기가 64KB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IPv4에 대한 설명입니다. IPv4. 그래서 IPv6는 임의로 랜덤으로 크기의 패킷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IPv4는 얘는 이제 사실 가장 처음부터 써오던 고전적인 버전인데, 그래서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통상 일반 가정에서는 여기까지 사용하죠. 근데 이제 클래스 분류로 따지면 D 클래스도 있고요, E 클래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IP 주소 형식이 실제로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192.168. 뭐 0.1. 되게 많이 보시는 IP 주소인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IP 주소죠. 그래서 0번부터 255번까지의 숫자가 각 클래스 영역별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2비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에 32승을 하게 되면은 약 42억 9천만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거듭 제곱 계산해보면 알겠죠? 네, 이렇게 42억 9천만 얼마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이상의 지금 인구가 우리 지구촌에는 현재 지금 통계로 잡혀있죠. 71억 명인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42억 9천만 개는 모자르다 이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컴퓨터를 쓰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도 쓰기도 하고 점점 IP 주소의 개수가 부족 현상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IPv6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얘는 128비트 체계로 되어 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이 개념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1번 됐고요.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비트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우측 시프트 연산, 그 다음 뭐 좌측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뭐 엔드 연산, 오화 연산, 낫 연산, 이런 것들이 다 비트에 관련된 연산이죠. 사실 이미 이걸 논리 게이트 개념에서 뭐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뭐 정보 처리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예전 그 출제 개정 전에 나왔던 개념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전자계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작업에서 비트에 관련된 연산을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비트 연산이고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이 갓 표시 문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알고 가세요. 이 갓 표시 문자가 XOR 연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이라 그래서 뭐 굳이 뭐 진리표까지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음표인데, 물음표는 얘는 비트 연산이 아니고요. 얘랑 똑같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는 if 연산 있죠? 조건식 만드는 연산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테스트 부분, 여기 부분에 이제 조건식이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2가 이게 식이 성립을 하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주는 방식이 이제 자바하고 C 언어에서 쓰이는 사막연산자 기법인데, 그래서 얘는 if는 함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성립을 하면 true에 가고, 식이 성립을 안 하면
false로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조건식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 논리 현상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보면 AND 현상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AND 현상, 이거 기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 물결 표시라 해가지고 원래 이게 이제 그 틸드, 네, 틸드 현상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네, 됐죠? 5화는 원래 이제 뭐 보통 이걸로 쓰죠. 세로막대, 버티칼 바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측 시프트는 뭐 당연히 이거 되겠고, 좌측 시프트는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이런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63번. TCP/IP 프로토콜 중에 전송 계층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TCP/IP라는 프로토콜의 개념을 일단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네트워크 공유센터를 열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 로컬 영역 연결이 있어요. 여기에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TCP/I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TCP/IP V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V6도 있고 V4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 아까 위에서 언급한 IPv4, IPv6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입니다. TCP. 여기 앞에도 이렇게 설명 적혀 있죠. 전송 컨트롤 프로토콜 슬래시, 네, 슬래시예요. 그 다음 IPv4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의 줄임말로 해서 IP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잘 기억해 두시고, 좀 읽어서 이해를 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 설명 다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4번입니다. 시스템에서 모듈 사이의 결합도,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틀린 거는 다 무시하시고요. 맞는 설명만 그냥 일단은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문제가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설명만 읽어두세요.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독립성이 향상된다. 네, 그러니까 얘를 약하게 할수록 독립성은 강해진다. 이 부분만 일단은 알고 계셔도 이 문제 한 문제는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가 알고리즘 해서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어떤 기법에 해당이 되는가? 자, 우리가 은행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저는 뭐 굳이 책에 이거를 읽어봐도 뭐 설명도 막 어렵게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제가 그냥 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저는 현실 세계 개념 그대로 그냥 이걸 빗대서 그냥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은행가 알고리즘, 뱅크. 자, 은행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ATM기죠. 맞죠? ATM기를 이용할 때 보면 우리가 실제로 ATM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보통 이제 뭡니까? ATM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TM기가 3개라고 해볼게요.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 3개는 각각 옆에 칸막이가 쳐져 있죠. 네,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서 혹시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로
뒤에서 순서를 기다린다 라고 우리가 ATM기 사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 ATM기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옆 사람 거 ATM기 작업하고 있는 거 막 훔쳐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맞죠? 개인정보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돈을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촉,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피, 같은 말로 피한다 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써요. 왜냐면 의미상 맞거든.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험 요소를 피한다. 네, 위험 요소를 피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써서 우리가 바로 은행가 알고리즘은 어보이던스. 네, 회피가 원래 뜻이 어보이던스라는 뜻입니다. 어보이던스.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A네요, A. 참, 저도 은근히 영어 잘 못해요. 아무튼, 예, avoidance, 회피입니다, 회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읽어보시면 뭐 디텍션,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자원 할당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리커버리, 복구라고 하는데, 얘는 자원 선점, 그 다음 프로세스 종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66번입니다. 유닉스의 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커널하고 쉘을 항상 이걸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 얘도 좀 기준을 세우고 아예 그 학습을 해두시는 게 참 편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을 다루는 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드웨어를 담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계장치를 담당한다. 그러면 커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명령어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려 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엇갈려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즘에 저 데이터베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뭐 파워쉘 이런 거 해가지고 왜 그 도스창 여러분들 왜 이런 도스창 있죠? 이것도 원래 파워쉘의 한 종류라고 원래 볼 수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글자만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얘를 내가 뭐 F1을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헬프라고 이렇게 도움만을 치면 이렇게 지금 뭔가 명령어에 관련된 그 설명이 헬프 명령어로 쫙 뜨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이 명령어를 컴퓨터가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파워쉘, 네, 도스창, CMD 창. 그래서 CMD 창이랑 얘랑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해석한다. 네, 그래서 도스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이죠. 네, 그래서 커널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이 이게 맞나요? 맞네요. 자, 커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계를 관리한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리랑 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확실히 잘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67번입니다. 교착 상태의 발생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하는 일단 용어부터 뜻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있잖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도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요즘에 저 정보통신 기사인가요? 정보통신 기사인가? 정보통신 산업기사에서도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컴퓨터 일반 과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심지어 교착 상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언급이 돼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데드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랑 좀 비슷하게 구분하는 게 원래 인터럽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펠링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맞죠? 그냥 혹시나 틀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컴퓨터가 렉 걸려서 그냥 더 이상 진행 불가한 상태.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강제 콜드 부팅을 해야 되죠. 네, 보통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많은 컴퓨터 학원에서도 아마 이렇게 학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이 교착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어떤 조건이 이제 발생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죠. 상호 배제, 예, mutual exclusion 해가지고 상호 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점유화 대기입니다. 네, 이 상태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환영대기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답을 보면은 이제 이게 조건이 안 되는 게 선점인데, 선점이 아니고 원래 비선점입니다. 비선점.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선점 형태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데드락에 걸린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점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선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용어도 좀 풀이를 보면 상호 배제, 그러니까 서로 배제시킨다, 서로 무슨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개념이랑 좀 비슷할 것 같고, 점유화 대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붙잡고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점유화 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영 대기. 예, 그래서 그냥 원형 사이클, 환영, 굳이 환형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환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태로 대기가 이루어지는 거. 예, 그런 게 루프? 굳이 얘기하자면 루프 현상? 반복 현상?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얘기한 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냥 말 그대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데드락에 대한 전체 설명이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인터럽트를 제가 옆에다 적었는데, 이제 얘는 왜 적은 거냐면은 데드락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인터럽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멜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제 버퍼링이 걸려요. 버퍼링이 걸려서 음악 재생이 멈춰요. 네. 그럼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한마디로 렉 걸렸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렉이 걸렸다 그러는데, 얘는 대신에 데드락과 큰 차이가 잠깐 멈추는 현상입니다. 잠깐. 네,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잠깐 멈춰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만 멈출 뿐이지, 다른 엑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막 실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동안 멜론 음악 재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 예, 보통 이렇게 보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인터럽트의 어떤 해결 방법, 해결 방향?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그래서 데드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강제 부팅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터럽트는 다시 정상적인 진행이 되는, 그냥 잠깐 렉 걸리는 현상, 흔히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67번 해결됐고요. 자,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7계층에서 종단 간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과 복구,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계층이 바로 전송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OSI 7계층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전송 계층이다라는 이 정답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자, 1계층부터 순서대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부터 적을게요.
자, 물리 계층입니다. 그래서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계층이 바로 데이터 링크입니다. 데이터 링크.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자, 데이터 링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래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전송 계층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트랜스퍼라고도 하고요. 또 같은 말로 트랜스포트라고도 합니다. 네,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이 있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프리젠인데, 네. 프리젠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계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는 뭐 공유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기. 그 다음에 뭐 무선 랜카드,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 계층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도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거의 세트로 그냥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요즘엔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 이제 전송 계층,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션 계층. 그래서 뭐 보통 뭐 15분 이상 뭐 사용 안 하면 뭐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세션이 만료돼서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원래 세션이라는 기능이 원래 쓰이죠. 네, 많이 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표현 계층이고요.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68번 끝났고요. 69번입니다. IPv6의 주소 체계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IPv4랑 IPv6를 제가 아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이 주소가 동작되는 시스템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IPv4가 얘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면 IPv4는 실제로 그 주소 체계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화면 들어갈게요. 얘를 이제 로컬 영역 설정의 속성을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빨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P 주소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넣죠. 0.23 이렇게 넣겠죠. 나 여기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0이죠.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 255번 이 주소가 우리가 브로드캐스트형 주소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개념을 딱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 끝났습니다. 오케이, 한 번에 해결됐죠? 네,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자, 나머지는 다 IPv6의 체계가 맞습니다. 뭐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네. 자,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자, IP 주소. IP 주소라는 거는 방금 보신 대로 이런 게 IP 주소죠. 얘를 맥 주소로 바꾼다. 그럼 이게 물리 주소랑 같은 말이거든요. 네, 물리적 주소랑 같은 말인데 보통 맥 주소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마구 그냥 제가 적을게요. 네, 이게 그냥 제가 대충 막 적은 건데 이런 식으로 맥 주소가 실제로 돼 있거든요. 자릿수가 이게 맞나? 아무튼 자릿수 틀려도 그냥 보세요. 그냥 샘플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가 이제 램카드마다 얘는 마치 그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랜카드의 맥 주소는 절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로 뭐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면은 굳이 뭐 화살표를 긋자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얘기하겠죠? 맞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대로 하면은 IP 주소에서 맥 주소로 바꾸는 게 ARP다. 네, 이게 ARP입니다. ARP. 이거를 저는 솔직히 이 단어를 제가 풀네임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자력으로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이런 단어가 이렇게 줄여져서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예상을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P 주소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주소 자체는 어드레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A를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물리적 주소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디자인 아니면 리뉴얼 이 맞나요? 아무튼 예.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전했어요. 숫자로 된 주소를 뭔가 다시 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재작업을 주소 변환 작업을 해서 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뜻이 아닌데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셀프로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난 FM대로 갈래 그러시면 원래 단어사전 좀 찾으셔가지고 그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얘랑 이제 정반대. 이번엔 이거죠.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있어요. 얘가 물리적 주소가 똑같이 있고요. IP 주소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맥 주소에서 IP 주소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라 그래서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리버스. 이게 거꾸로 하는 뜻이죠.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버스 ARP. 이렇게 해서 RARP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0번까지 설명을 쭉 문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71번부터 분석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